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풍산자 9쪽과 10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가 1이 있고요. 2가 있는데 원소가 집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도 집합으로 되어 있고요. 3.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소가 1, 3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분석 잠깐만 해볼게요. 집합 A의 원소가 1, 2, 3, 1, 3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원소만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원소가 뭐냐면은 1이 원소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면 좀 구별되겠죠? 그냥 숫자 있는 원소가 아니고요. 집합 안에 있는 요 집합 표시까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3이 원소이고, 그 다음에 색깔 뭐 중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1, 3이 원소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1개, 2개, 3개,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A인데, 그러면은 원소들끼리를 무엇으로 구별했냐 하면 콤마를 가지고 구별한 거예요. 얘들을 콤마 3개의 콤마를 가지고 원소 4개를 구별했고, 집합이니까 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원소가 지금 4개다 이렇게 보시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A의 원소이냐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집합 1은 그냥 숫자 1만 있잖아요. 원소가 아니죠. 없죠. 이거는 원소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두 번째, 집합 2가 A의 원소입니까? 부분 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원소죠. 부분 집합이 아니고 원소예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만약에 부분 집합입니다를 쓰고 싶으면 이것을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 2 원소 보세요. 1, 2 2가 아니죠. 만약에 얘를 맞게 쓰고 싶으면 1과 2를 원소 2개로 가지는 어떤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틀렸어요.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집합 1, 3이네요. 1, 3은 원소,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집합 1, 3이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오케이, 맞고. 다섯 번째, 2, 3 2와 3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만약에 부분 집합을 쓰고 싶으면 집합 2를 하나의 원소로, 집합 3을 하나의 원소로 가지는 2개 원소를 가진 어떤 집합 자체가 A의 부분 집합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틀렸고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자, 15번. 오늘 문제는 대부분 쉬워요. 15번. 집합 A가 있는데, 집합이 원소가 뭐가 있냐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1을 원소로 가지고, 2를 원소로 가지고, 그 다음에 2, 3을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 A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기억은 봅시다. 기억. 공집합이라는 것이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원소 여기 있잖아요. 공집합을 원소만 이렇게 써볼게. 1, 공집합 1, 2, 2, 3. 콤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소를 나열을 해봤어요. 거리를 둬서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죠. 오케이.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 집합 3은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집합 3은 원소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1, 2 집합 1, 2는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과 원소 1, 원소 2를 원소로 가지는 두 개를 원소로 가진 어떤 집합이니까 A의 부분집합이 맞죠. 그러니까 오케이. 리얼 2와 3 2와 3을 원소로 가진 어떤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맞습니까? 라고 봤더니 1, 2는 되지만 아니잖아. 아, 이건요 A의 원수죠. A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리을도 틀렸어요. 그러면은 기역과 뒤끝이 맞다고 해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집합 A가 짠!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16번부터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 집합 A가 0과 공집합과 그리고 0으로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어떤 집합으로 A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 지금은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선생님이 원소를 좀 확실하게 써볼게요.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는 0이에요. 두 번째 원소가 공집합, 세 번째 원소가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리고 네 번째 원소가 뭐냐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A가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공집합이라는 것이 A의 원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원소가 공집합이죠. 맞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A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여도 상관없어. 그냥 이게 A 자체가 공집합이어도 되고 1만 있어도 되고 A가 있어도 되고 어쨌든지 간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건 항상 맞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0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집합 A의 원소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0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지 않아요? 그죠? 부분집합이지 원소는 아니잖아. 이거는 틀렸네. 땡이 뭐지? 노.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0과 공집합을 자 봐봐요. 0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 어떤 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니고 부분집합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0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 어떤 집합이 있다. 방금 3번을 해설하면서 썼던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 어떤 집합을 두 가지를 원소로 가진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은 과연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공집합이 원소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 어떤 집합이 원소면 되는 건데 공집합이 원소이고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이 원소잖아요. 집합 A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두 원소를 가지고 만든 어떤 집합이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 하나만 틀렸다 하시면 되고요. 17번. 집합 A가
0과 공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게 나오는구나. P of A를, 자, 이거는 이렇게 쓰자. 요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공식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지만 문제집에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원래 있는 수학에서는 원래 쓰는 표현이긴 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이게 뭐다라고는 안 알려주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정규 수업은 아니니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P가 뭐냐면은 파워야, 파워. 힘 할 때 그 파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 예전에 부분집합이라는 거 배운 적 있죠? 부분집합. 부분집합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분집합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거 파워셋은 뭐냐면은, 파워셋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집합 하나를 다 모아놓은 어떤 집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파워셋, 멱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은 멱집합. 영어로는 파워셋 해서 파워셋이야. 그래서 요 P를 쓰는데, 파워셋 오브 집합 A인데,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요 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집합의 원소이다. 그리고 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뭐냐? 이 원소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는 그 조건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고 했잖아. 자, 내가 원하는 X는, 내가 원하는 원소들은 어떤 녀석들이냐라고 했더니, 그 X가 여기 써있잖아. 나는 뭐냐면은, 원소는 뭐냐면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집합 A가 A하고 B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합 A의 부분집합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죠. 공집합, 또 A로 이루어진 집합, B만으로 이루어진 집합, 그 다음에 A, B로 이루어진 집합. 자, 이 네 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만들었어. 이게 바로 P of A 파워셋이다. 멱집합인 거야. 한 번 더 할게. 만약에 어떤 집합이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1, 2, 3으로 되어 있는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찾으면 오늘 참 도와주지 않죠? 공사도 하고.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1, 2, 3으로 되어 있는 1, 2, 3의 부분집합을 다 찾아볼게요. 그러면 원소가 없는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1, 2, 3 세 개가 있고요. 원소 두 개짜리 1, 2, 1, 3, 2, 3이 있고요. 원소 세 개짜리 1, 2,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 8개의 부분집합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멱집합 혹은 파워셋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 나지 않아? 봐봐. 집합 A 원소 지금 몇 개 위에 거에서? 원소 몇 개? 2개. 그럼 여러분, 원소가 2개짜리야. 그랬을 때 부분집합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자, 원소가 3개짜리야. 부분집합 총 몇 개가 있어요? 8개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원소의 개수를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어. 요거를 2의 A 제곱같이. 되게 웃기는 표현이잖아.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3이면 이 전체 원소의 개수가 8개가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학교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시끄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거 보고 계시죠? 자, 지금 몇 번 하고 있었을까? 17번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예시였으니까 이거 살짝 빼고, 요건 예시였어. 빼놓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파워셋을 만약에 역집합을 실제로 만들어 봐봐. 0과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거니까 이 A의 부분집합을 이 안에 다 써주면 되잖아.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원소 하나짜리 0을 원소로 가지는 녀석, 요거. 두 번째,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녀석. 그 다음에 0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녀석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집합 A의 파워셋 역집합이다 라고 불러준다고 했어요. 힘들다. 자, 이랬을 때 다음 중 집합 PA의 원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원소는 공집합이 원소고 0으로 된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원소고 그 다음에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원소고 0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요 집합이 원소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서는? PA에서는, 파워셋에서는, 역집합에서는 부분집합 하나하나가 원소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보기를 봐봐요. 이거는 쓰지 않을게요. 자, 0, 5번. 1번이 답이네, 그죠? 처음부터. 0이라는 것은 여기 4개 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야. 2번, 공집합. 3번,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4번,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5번, 0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17번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울지. 다른 장소를 섭외해 볼 수도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봅시다. 18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18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복잡하네. AN은 근데 오른쪽 아래 첨자를 썼어요. 그러면 X는 N의 양의 약수, N의 양의 약수라고 했어요. 양의 약수?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이런 것도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x는 1의 양의 약수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자, 1의 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1 하나밖에 없죠. 얘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A2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n 위치에 있는 여기에 2라고만 써주면 되잖아. x는 2의 양의 약수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x가 뭐냐면 2의 양의 약수를 쓰래. 2의 양의 약수 뭐하고 뭐? 1과 2. 맞아요. 얘는 1과 2예요. 그러면 3도 비슷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좀 복잡한 걸 해볼게요. 6 같은 걸 해볼게요. x는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응결합 불러봐봐. 뭐뭐 쓰면 되겠어? 1, 2, 3, 박수.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12 해볼까? 12. 자, 누가 가야? 해보자. 이거 이제 2단계 뺄게. 어쩌고저쩌고는 12의 양의 약수잖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1, 2, 3, 4, 6, 6, 1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박수. 자,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게 써 있으면 처음 본다.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지 말고 문자가 n도 있고 x도 있고 동시에 2개 나오니까 막 답답하잖아. 그러면
하나에다가 숫자를 먼저 넣어봐. 지금 뭐 한 거야? n에다가 1을 넣어보고 1을 넣어보고 6을 넣어보고 12를 넣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써. 그대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할만하죠. 문자 2개는 한 번에 너무 어려워. 3개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하나씩 얘를 먼저 대입해보고 얘를 먼저 숫자 뭐라고 쳐보고 뭐라고 해놓고 얘를 뭐라고 해놓으면 아 그럼 요거 이렇게 이해가 되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처음 보는 사람도 요거는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의 포인트고, 하지만 이런 걸 여러 번 풀어봤다. 그럼 보자마자 이건 그냥 1, 2, 3, 6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까지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A6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P. 자, A6 구했어. A6의 1, 2, 3, 6의 부분집합의 개수야. 자, 이게 P래. 부분집합 몇 개가 있어? 1, 2, 3, 6의 부분집합 몇 개? 16개. 왜냐하면 그 부분집합의 원소가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3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6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그죠? 다 안 들어가는 쪽을 선택했어. 걔가 공집합. 다 들어가는 쪽을 선택했어. 그 녀석은 1, 2, 3, 6 자기 자신. 만약에 1, 2는 선택하고 3, 6은 선택 안 할 수 있어. 선택 안 하면. 그러면은 5, 5, x, x 하면 부분집합은 1,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다 곱해서 2의 4제곱에 해당하는 16가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도 있었죠. Q는 A의 12, A 15. 마치 선생님이 알고 한 것 같지만 역시 선생님의 실력은 대단해요. 자, A12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부분집합이 아니고 진부분집합이에요. 진부분집합은 뭐냐면은 일단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가 있잖아. 방금 한 것처럼 1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점점점 두 가지짜리가 6개가 있네. 그럼 다 그 경우의 수를 다 세면은 2에 6이니까 64죠. 64가지가 있는데 이 64가지의 부분집합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것부터 해서 하나만 선택한 거, 또 2개짜리, 3개짜리, 6개짜리 하다가 맨 끝에 전체 6개를 다 선택한 것까지 다 합쳐서 64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여기서 뭘 빼는 거예요? 공집합을 빼는 거야?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빼버린. 얘 빼고는 부분집합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진부분집합 Q의 개수는 얼마다? 63이다. 자, 질문은 P하고 Q하고 더한 거니까 더해봅시다. 79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79가 됩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마이너스 1, 1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여러분 여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소가 몇 개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 하나의 원소고 1이 하나의 원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을 집합으로 하는 요 녀석이 하나의 원소인 거야. 원소는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있어. 자, 이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이라고 했어.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마이너스 1가 1로 만들어진 집합은 A의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원소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자, 두 번째. 니은 마이너스 1과 1로 만들어진 구성된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 A가. 이거 맞는 거야. 자, 조심해야 될 건 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 1,1로 요 집합은 이거고 요 집합 밑에 있는 집합의 원소 얘가 얘고 이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구별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집합 A의 원소는 두 개이다. 여러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세 개. 틀렸죠? 두 개라고 써 있으니까 디귿은 틀렸어. 그러니까 두 개가 틀렸고 세 개가 맞는 거죠. 자, 리얼 보겠습니다.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은 8개이다.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 원소가 3개니까 부분 집합은 2의 세제곱 8개이고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뺀 거니까 7개가 돼야 되고, 그죠? 진 부분 집합 7개인데 여기 8개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다. 기역과 니은이 맞고 기역과 니은은 틀리다. 설명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그 다음에 20번. 20번입니다. 집합 A에 대하여 어이구 여러분 방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표현이 여기 바로 나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파워셋 오브 A하고 똑같은 거야. 파워셋이야. 그냥 아까 그거랑 똑같아. 정의 자체를 봐봐. 정의가 똑같이 써 있을 거예요. 집합 A의 부분 집합들로 구성된 그런 집합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물론 지금껏 예를 이 부분이 된다고 해서 항상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에 필요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A가 1, 2, 3으로 되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P of A는 집합 A의 파워셋은 어떻게 되냐면 1, 2, 3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다 모으면 된단 말이야. 부분 집합,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3개, 원소 2개짜리 1, 2와 1, 3, 2, 3, 원소 2개짜리 3개, 원소 3개짜리 1개, 1, 2, 3에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부분 집합들을 이건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런 다음에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자, 보기를 보면 1번 공집합은 파워셋의 원소다. 자, 파워셋 보세요. 여기 공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이 요 위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2번 공집합이 몇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여러분 공집합은 이게 무슨 집합이든 상관없이 항상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것도 오케이. 그냥 당연히 맞는 거야. 3번. 2번은 3번. 집합 A가 몇 집합의 원소이다. 이건 무슨 뜻하고 똑같아? 이 안에 1, 2, 3 이거 A 자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무슨 뜻이야? 집합 A는 요 위에 있는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보고 또 봐요. 자, 여기는 원소. 자, 집합 A가 이 집합의 원소라는 뜻은 여기 있는 집합이 이 A 요 제곱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오른쪽 위에 있는 청자 위에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야. A가 이 녀석의 원소라는 뜻은 A가 위에 있는 녀석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뜻인데 맞죠? 자기 자신은. 자, 4번.
A가 이 파워셋의 부분집합이라고? 자, 한번 볼게요. 1, 2, 1, 2, 3이라는 얘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아니죠. 원소기만 하죠. 그럼 이거를 맞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맞게 하고 싶으면 요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A를 원소로 가지는 녀석이라고, 부분집합인데, 미안. 집합 A를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은 멱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두 가지는 괜찮아.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야. 근데 위에 게 틀린 거야.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입니다. 선생님이 어제 얘를 넘버라고 읽었거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쓰지 않는 용어긴 해.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norm이라고 하는 독일어야. 양, 개수 같은 걸 뜻하는 무한대까지 개수하는 뜻하는 그 n에 있는 말을 쓴 건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생각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개수다 몇 개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넘버라고 생각할게. 사실은 양을 뜻하는 거야. 그냥 n이라고 해. 개수. 자, 집합의 개수를 보세요. 파워셋에 멱집합의 개수 몇 개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잖아. 그죠? 부분집합의 개수 이 위에 걸로 보면 8개잖아. 자, 여기도 봐봐. NA가 뭐야? 원소의 개수잖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요게 지금 여기서 3이었잖아. 2의 세제곱. 두 개 같겠죠? 혹시 위에 있는 경우만 같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원소가 4개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왼쪽에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었습니까? 16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2의 원소의 개수가 여기가 4개겠죠? 같겠죠? 5개면은 32가 될 거고 2의 5제곱 계속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추를 할게요. 항상 되는구나 라고 해서 5번도 맞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이쪽에다가 한번 풀어볼까요? 21번 집합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이것의 부분집합 중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 자,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 자, 한번 무식하게나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 2가지로 설명할 거야. 첫 번째 방법이야. 1개 이상이야.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인데 여기서는 홀수가 최대 몇 개까지 있어? 3개까지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홀수가 1개인 경우, 두 번째 홀수가 2개인 경우, 세 번째 홀수가 3개인 경우,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누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홀수가 1개라는 뜻은 1이나 3이나 5, 셋 중에 하나만 가지는 거잖아. 맞아요? 얘가 가진 것은 홀수가 1이나 3이나 5나 한 가지만 갖는 경우야. 예를 들어서 1을 홀수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3과 5는 가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은 1은 가졌으니까 3과 5는 가지지 않아. 1은 가졌으니까 경우가 한 가지고 3은 안 가졌으니까 아니다라는 한 가지, 5도 안 가졌어 경우 한 가지야.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 녀석은 2하고 4. 2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4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즉 여기는 2가지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총 4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3도 마찬가지, 3이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되게 복잡하게 느껴져야 돼. 지금은 저거 어떻게 풀어? 이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렇게 복잡한 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안 쓸게 라고 하고 잠시 후에 쉬운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그럼 3이 들어갔어. 3 하나밖에 없는데 3이 들어갔으니까 1 안 들어가고 5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2하고 4하고 해서 4가지. 또 5가 들어, 이것도 4가지.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찾는 거야. 홀수가 2개가 된다고 1, 3이거나 1, 5거나 3, 5거나 3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1, 2, 3, 4, 5 중에 1, 3을 들어가게 하고 5를 안 들어가게 하면은 결국에 얘는 한 가지 경우고 2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2가지, 4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2가지에서 요것도 4가지, 이것도 4가지, 이것도 4가지, 이것도 12가지가 나올 거야. 홀수가 3개가 다 들어간다고 1, 3, 5가 다 들어갔다고 1, 3, 5가 다 들어갔어. 그러면은 다 들어갔어. 오케이. 그 한 가지가 있고 그 상태에서 2하고 4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나눠지니까 여기도 4가지가 생겨서 4가지 다 합쳐서 28가지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찾는 방법은 너무 무식하고 좋지 않은 방법이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사용할 거냐면 이렇게 만약에 풀면 서술형에 풀었어. 맞아. 감점할 수가 없어. 맞는 건 맞아. 근데 바보 같은 짓, 바보까지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해라도 하면 돼. 그래,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성화여자고등학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 동대구역에서 모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택시를 타고 경산에 갔다가 택시에서 경산에 가서 버스 타고서 동대구역에 온 거야. 도착은 했죠. 근데 과정이 쓸데없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냥 성남여고에서 바로 택시 타고 동대구역 가면 되는데 괜히 빙글빙글 돌았다고. 얘는 쓸데없이 너무 많이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목적지에 간 건 맞아요. 시간이 많아. 그럼 이렇게 풀어서 맞췄어. 그러면 오케이. 근데 시간이 적어. 풀다가 그만뒀어. 그럼 부분 요소 어느 정도만 받고 끝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마시고 지금부터 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다라는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보자.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다. 반대말은 안 속해. 어? 안 속해. 그치, 속해 있지 않다. 홀수가 1개도 없다. 맞죠? 어떻게 하면 돼? 전체의 경우에서 홀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을 빼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다시,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다. 반대말, 홀수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를 찾아내서 전체 경우에서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똑같이 28가지가 답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곤란하죠. 자, 그럼 빨리 해볼게요. 전체의 경우, 즉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에 5제곱 32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빼기 홀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잠깐만,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건데 홀수가 하나도 없어. 너도 없고 너도 없고 너도 없어. 그럼 나는 무엇과 무엇으로만 만들 수 있어? 2와 4.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총 2의 제곱 개수만큼만. 32 빼기 4는 28가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뭔가 푼 다음에 맞았네, 나 잘했다. 물론 잘했는데 답안지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넌 그거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물어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방법도 연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별아, 네. 방금 한 문제 이해됨? 네. 이 물칠판의 단점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 자, 22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집합 A가 있는데요. 얘가 X가 0에서부터 10. 그리고 X는, 점수.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빨리 원소 낼법으로 쓰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면 간단한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쓸까? 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0과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 여기서, 잠깐만. 틀렸네. 0이 들어가야겠네요. 앞에 1이 아니네. 자연수가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이 중에서 0과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니까 0과 1을 포함하는 거니까 얘는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즉 경우의 수를 따지면 0은 들어갔으니까 한 가지, 1도 들어갔으니까 한 가지, 나머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두 가지. 다 두 가지에서 실제로는 다 곱하면 되니까요. 2의 11개 빼기 2개니까 9개에서 512가지가 되겠죠. 얘가 아까 M이었니? 그죠? 이게 M. 그 다음에 원소 1, 2, 3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가 N. 1, 2, 3을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 1은 1, 2, 3? 1은 안 들어가고 2도 안 들어가고 3도 안 들어가. 그럼 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4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10까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안 들어가는 한 가지, 안 들어가는 한 가지, 안 들어가는 한 가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둘 중에 뭔지 모른다 두 가지 해서 11개 중에서 3개를 1로 뺐으니까 8개가 돼서 256가지가 나오겠죠. 이게 n이겠죠. 그랬을 때 n 빼기 n이니까 512 빼기 256은 256이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의외로 쉬운 문제가 있었네요. 자, 23번 문제. 23번입니다. 집합 A가 X와 X는 10 이하의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고요.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야. 여러분 아까 전에 지지난 21번 문제쯤에서 했던 그거죠.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원소로 포함한다. 반대만 쓰는 게 낫겠죠. 이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포함하는 거잖아. 반대만 쓰는 게 편한 거야.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거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니까 뭐라고 하면 되지? 2의 10제곱. 이제 2의 10제곱을 따로 하진 않아도 돼? 2의 10은 오케이? 안 돼?
왜 이게 10제곱이냐면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3도 두 가지. 10까지 두 가지. 이 두 가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모든 경우를 다 곱했으니까 2에 10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이게 부분집합 전체 개수야. 이랬을 때 적어도 하나가 소수야. 그러면 반대말은 뭐야? 소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야. 소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 소수가 하나도 없다. 너 2 소수인데 너 안 들어가는 거야. 3 소수 너 무조건 안 들어가야 돼. 5 소수니까 너 들어가면 안 돼. 7 너 소수니까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니까 한 가지 안 들어간 한 가지가 결정 나는 거고 나머지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4도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자, 나머지들은 모른다 이거죠. 왔다 갔다 두 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경우는 2의 6제곱. 1024 빼기 64. 960 이렇게 나오겠죠. 1024 빼기 64. 자, 24번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나요? A1, A2, A3 세 개의 원소가 있고 집합 X가 있고 A 몇 가지 써 있는 거니? 10이니?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이랬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집합 X에는 일단 A1, A2, A3는 일단 꼭 들어가 있으란 얘기잖아요. 맞죠? 1, 2, 3은 들어가 있으란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이 안에 4, 5, 6, 7, 8, 9, 10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야. 그런 뜻이잖아. 이 X에는 1, 2, 3은 일단 있어야 돼. 넣어놨잖아. 그럼 여기 A4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뜻이지. A5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A10까지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거니까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2에 7제곱까지 12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5번 집합에 있는 자, 이건 말로 할게요. x바 x는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집합 b는 x바 x는 16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 16이에요. 이랬을 때 a, x, b 순서대로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나 있느냐 물어봤는데 방금 24번에 풀었다면 이거는 뻔한 거죠. 집합 x에는 일단 1과 2와 4,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있으란 뜻이죠. 그 상태에서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8과 16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16도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즉 두 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2의 제곱 총 4개의 x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26번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1, 2, 3, 4, 5로 되어 있네요. 이랬을 때 이 녀석의 두 부분 집합 A가 1, 3, 4 B는 4고 5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얼마냐고 물어봤네. 자,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봅시다. A는 1, 2, 4고 B가 4, 5면 A 교집합 B에 오는 거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4를 둘 다 갖고 있네. 여기는 4가 되겠네. 그죠? 여기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3이 되겠네요. 여기 바깥에 2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질문은 뭐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요거잖아. 자 여러분 합집합은 빗금이 한 번이라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상관없고 한 번이라도 어쨌든 쳐있기만 하면 돼요. 원소 개수가 몇 개냐면 1, 3, 4하고 2까지 가졌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4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되게 쉽네요. 자 이제 세 문제밖에 남지 않았어요.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문제를 행해 달려봅시다. 27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2, 3, 4, 5, 6 A 차집합 B는 A 차집합 B는 A 차집합 B는 2하고 6 1대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 봅시다. 자,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2, 3, 4, 5, 6을 요 안에 다 써야 되는데 A 차집합 B가 2하고 6이야. 자, A 차집합 B는 지금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2와 6을 쓰면 돼요. 근데 A 전체에 2, 3, 4, 5, 6을 다 써야 되니까 2는 썼으니까 3, 4, 5를 요 가운데다 써야지 A 전체가 2, 3, 4, 5, 6이 되고 A 차집합 B는 2하고 6이 되겠죠. 그래서 뭐야 질문이 A 교집합 B는 그럼 3, 4, 5가 되겠네. 질문이 집합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3과 4와 5 원소의 합이니까 12, 12 끝. 28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일 때 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보통은 A가 있고 B 있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공식으로 많이 배웠겠지만 얘가 결국에 A 차집합 B에 해당하잖아. A 차집합 B는 이 부분에 해당하고 자, 이 부분이 여기가 공집합이래. 이 빗금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여기가 없대. 없대. 여기 부분이 없어. 이렇게 사라져. 요거는 이렇게 사라졌다는 뜻이야. 없어 여기가. 그러면 A가 요것만 A가 되잖아. 요 부분만. 그죠? 이거 예쁘게 그린 게 뭐야? 이거죠. 맞죠? 다시 말해서 요 뜻은 무슨 얘기냐?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매번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내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공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져서 외우게 되는 것들 있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외우세요. 요거 아니어도 우리 인수분해 공식할 때 크로스 같은 거 예를 들면 인수분해 만약에 이런 거 2차 방정식 풀라고 했을 때 이거 곱해서 6이고 더해서 5 되는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x 빼기 2 x 빼기 3은 0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이거 할 때 이걸 따로 외우라고 한 적은 없는데 하도 많이 봐서 익숙해서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정도면 뭘 하면 되냐면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해주세요. 되겠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겠죠. 봐봐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에서 A 집합에서 B를 싹 뺀 거야. 다 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필요 충분 조건 아직 안 배웠죠.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거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약간 외우듯이 해서 사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28번은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뭐가 됩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가 B래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이 보기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만 하지 말고 이 비슷한 예시가 나중에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지 바로 눈에 딱 익히게 외울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돼. 자 봐. A 교집합 B가 B야.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어야 될까? A 교집합 B가 B야. A 교집합 B가 이만큼이 그냥 B 전체인 거야. 이 부분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 무슨 뜻이야? B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B 차집합 A는 뭐다?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이거나 다 같은 뜻이란 얘기야.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안 외워도 돼요. 그때그때 생각해내기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할 때 이게 딱 떠오르자마자 이게 이쪽이 없구나. B가 A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B 빼기 A. 아니 B 빼기 A는 틀린 말이야.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겠구나. 여기까지 머릿속 한 방에 자주 해서 이제 돌려놔야 되는 거야. 외우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또 2번도 보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야. 잠깐만.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건데 이만큼이 A 합집합 B인데 이게 전체라고?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바깥에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A 그래 힘들다. 이 바깥에가 없대. 그냥 그렇게 하자. 헷갈린다. 너무 어렵다. 이게 마치 그 공기 빼내는 그거 알아? 주방용품 중에 이렇게 음식물 같은 거 있으면 앞에 비닐을 팩해가지고 공기 빼가지고 안에 이렇게 압착. 여기 공기 이렇게 쫙쫙쫙 압착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가 전체 집합이 되게. 미안하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여러분,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고 했어요.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야?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B하고 A하고 교집합을 하면 A가 돼야 될까? B가 돼야 될까? 해봐. B 교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B 교집합 A는 A겠어? B겠어? 이거랑 방금 얘기 아닌가? 잠깐만. B 차집합 맞지? B가 A에 들어가지. 그치? B 교집합 A가 B 맞지?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하면 좋고 4번은 맞는 거고 5번은 패스. 자, 29번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A는 X 마이너스 8 X 3 B는 X바 X는 마이너스 2, 2, 3, 9 이하가 되었네요. 이랬을 때 집합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의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그래도 마지막 문제답게 선생님 머릿속에 얘는 이 정도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이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요거부터 할게요. 벤다이어그램상을 한번 알아보세요.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딘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 부분은 어딘가. 차집합하는 얘기는 지워서 없애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 합집합 B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 차는 빼란 뜻이잖아. 빼란 뜻이야. 빼. 지워. 그러면 어디냐? 라고 묻잖아요. 그럼 어디냐? 여기하고 여기네. 좀 진하게 색칠하면 이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 영역이에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외워주세요.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는 이렇게 영역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해줄 얘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집합 A나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X가 X한다는 정수나 자연수 이런 개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수니까 수직선에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실수가 나왔다. 벤 다이어그램이 나쁜 건 아닌데 수직선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자, 수직선이 있어요. A가 어디에 있냐면 9, 8, 굉장히 기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안 될 것 같은데? 오, 박수. 안 되는 줄. 자, 요렇게 나왔어. 그런데 A가 어디냐 했더니 A는 쌤이 핑크 써볼게요. A 핑크. 이거 노린 거 아닌데? 노린 거 아니야. 진짜 양심에 걸고 A 다음부터 써먹어야겠다. 자, A의 영역은 이 부분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직선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실수니까, 영역이니까 이게 더 편해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잠깐만, 이거 블랙핑크. 잠깐만, 이거 맞니? 는는 맞니? 여기는 는는? 문제상. 는이 없어? 이쪽은 8은 있고 마이너스 8은 있고 3은 없고.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는 색칠을 하고요. 올라갔다가 쭉 가서 9에서는 색칠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반대로 색칠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헷갈리는 데가 어디냐면, 자,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차집합으로 나타낸 부분이 A에는 있고 A에만 있는데 B에만 있는 데잖아. 그지? 내가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 여러분 그 시험장 가서 샤프만 가지고 가지 막 볼펜, 색깔펜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얘 샤프야.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는 상황에서 A 영역은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B금을 이렇게 쳤어. B 영역은 이렇게 B금을 쳐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를 이렇게 차집합하는 경우는 어디냐면은 여기서 어디야? 왼쪽으로 혹은 왼쪽 아래로 혹은 오른쪽 아래로 B급 한 번만 쳐져 있는 데가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여기 뭐야? A에만 체크가 되어 있거나 B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 거야. 둘 다 체크된 데도 안 되고 한 번 양쪽 다 안 된 것도 안 되는 거야. A에만 되어 있거나 B에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야. 여기도 봐봐. 이것도 색깔을 칠하지 말까 그랬나? A에 색칠하는 거야. A에 B급을 치는 거야. B에다가 B급을 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어디라고? A에만 B급이 쳐져 있다. 또는 B에만 B급이 쳐져 있는 영역을 찾는 거야. A에만 B급이 쳐져 있는 영역을 찾으라고 하면 마이너스 8을 시작으로 해서 3까지 확실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고민스러운 건 이 2를 넣을지 안 넣을지잖아.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에만 있고 B에 있으면 돼, 안 돼? 없어야 돼. 자, 요 마이너스 2를 보세요. 이 마이너스 2는 A에 포함돼요, 안 돼요? 핑크 안에. 포함되죠? 자, 요 색칠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요 마이너스 2는 B에 포함이 돼, 안 돼? 되죠? 둘 다 되는 건 우리가 찾는 영역이야? 안 찾는 영역이야?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영역이 아니니까 여기다 는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둘 다 된 거니까 아니잖아. 그지? 둘 다 있는 데는 아니고 여기도 쉽잖아. 9 여기는 쉽죠. 그죠? 문제는 요 3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자, 3을 넣을지 안 넣을지 판단을 해볼게. 자, 이 3 빨간색 안에 A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파란색 B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한 번은 들어가고 한 번은 안 들어가.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 번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얘는 3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걸 x바 x로 묶어 놓으면 이게 바로 A 합집합 B와 A 차집합 B의 차집합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수를 찾을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야, 이거 2 아니고 마이너스 2잖아. 오케이. 마이너스 2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부터 해서 8까지 3, 4, 5, 6, 7, 8.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똑같이 있으니까 12개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도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맨 뒤에 있는 문제라고 그래도 좀 설명할 게 많고 복잡했네요. 요거 A 합집합 B, A 교집합 B의 차집합도 조금 주의해 주시고 특히 요거 실수, 어떤 영역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말고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